간사님.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좀 더 시간이 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우리 그 김성수 간사님과 신용현 간사님과 그 저번에 요청한 그 이호성 방통통신위원장을 그 정인으로 채택할 것을 다시 요청했으나 그것은 뭐 역시 변함없이 정인 채택은 못하겠다 하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청문회가 법적으로 전임 위원장이 자의에 의한 사퇴가 되어야 이것이 청문회 법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재차 요청을 했지만은 어떠한 그 경우도 그 요청은 줄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오전에는 그 협의가 결렬되었음을 제가 일단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뭐 김성수 간사님 또 얘기하실 게 있나요? 이 이호성 위원장의 증인 채택 여부는 이 청문 보고서, 청문 계획서 채택 과정에서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간사 간에. 그래서 그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서 이호성 위원장을 반드시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아니 가짜뉴스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서 지금 현 방통위원장을 후임 방통위원장 청문회에 부른다는 게 이게 납득이 가능한 일이냐라고 해서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게 지금 한상혁 후보자 청문회지 이호성 청문회도 아닌데 청문회장에 이호성 현 방통위원장을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해서 반대를 제가 분명히 했고요. 그래서 바른미래당에서 중재를 해서 참고인으로라도 부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 차례 협의 끝에 민주당 측에서는 참고인으로 부르는데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사실상의 증인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협의가 결렬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입장에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날 참고인으로라도 결정이 됐었다라면 지금 계속해서 본인의 참고인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참석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국회의 의결로 참고인으로라도 결정이 됐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계속 권유를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도 자유한국당에서 거부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사람을 청문회 날 당일에 와서 이호성 위원장을 불러라. 그건 대단히 무리한 요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그럼 본인이 자의로 물러났는지 타의로 물러났는지 압박에 의해서 물러나는 것을 여기서 듣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은 이미 자의로 물러났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여기 와서 그거를 묻겠다는 것은 그것은 정치 공세를 하겠다는 것밖에 받아들이지 물론 무슨 뜻인지 잘 압니다. 그것을 반드시 들어야 되겠다. 그러나 그 의사는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자의로 물러났다고. 그걸 믿든 믿지 않든 그거는 자유한국당 측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그 이호성 위원장을 부르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용현 간사님 잠깐만요. 예. 제가 사실은 아침에 시작할 때 의사진행 발언을 하려고 하다가 청문회 진행을 제대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사실은 의사진행 발언을 자제하고 안 했었습니다. 근데 지난번 지금 김성수 의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증인에 대해서 그 원래 합의를 하려면 그 전날 명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전날까지 확인했을 때 저희가 증인 요구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채택하기로 한 날 아침에 제 기억에 한 9시 40분쯤 증인 명단을 받았고요. 그 증인들이 굉장히 많은 가운데서 그래도 저희가 중재를 하려고 두 분의 참고인, 한 명 증인, 그리고 이호성 방통위원장이 양쪽에 이렇게 의견이 갈렸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오시도록 노력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정도로 중재안을 냈었는데 일단 뭐 그때는 자유한국당 측에서 민주당은 분명히 참고인을 받았고요. 그것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참석을 하는 거를 보장하지 않으면 못 받겠다고 하셔서 그러고 나서 이제 협상이 거기까지 되고 난 후에 협상이 진행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원내대표단에 협상을 부탁을 했었고요. 그래서 오신환 대표와 나경원 대표 간의 의논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참고인으로 받아들이는 걸로 저희는 오신환 대표를 통해서 연락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다시 연락이 와서 그 과방위 위원님들이 안 된다고 하신다. 그렇게 연락을 받았고 그날 의결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실은 이 자리에서 합의에 의해서 증인을 채택하고 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의결에는 참석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합의를 끝까지 못 이끌어낸 건 저희 간사 책임도 있지만 일당인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조금 더 합의를 늦게까지라도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고 자유한국당에도 그 합의를 너무 빨리 깨고 가신 거 아닌가.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사실은 그 합의를 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가 시작이 됐으니까 지금이라도 청문회가 그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좀 매끄럽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간사 간의 협의 과정은 지금 신영영 간사님이 얘기한 대로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더 이상 얘기하실 게 있으신가요? 예, 간단히 얘기하시죠. 예. 그래서 그 두 분 말씀이 계셨는데 일단 그 팩트와 다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10명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한 명도 못 받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명만 그러면 요구한다. 그게 이제 그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을 증인으로 좀 해달라 하고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못 해주겠다 해서 몇 차례 협의를 제가 그 요청을 드려서 한 서너 번 만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참고인으로 그러면 하자라는 중재안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다만 참고인으로 하면 나올 수 없으니 이호성 위원장은 그 청문회가 인사청문회에 법적 효력 여부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것을 저한테 강하게 요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참석을 전제로 그러면 참고인을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보장을 못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전혀 합의를 해주지 못하는 인사청문회 의결에 참여를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 예. 예, 그동안 과정을 설명해 주신 것으로 이제 알고 있고요. 세 간사님들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 그런다면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출석과 관련해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